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여파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세정 지원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 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같은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경비원에게 이런 일을 지시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데요. 그간 발생했던 갑질 논란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서 참 걱정이 드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 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어떤 점들을 챙겨야 되는 겁니까? 네, 7월 달은 우리나라 사업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부가세 납부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2번씩 내게 되는데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를 정산을 해서 7월 25일까지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내년 1월 25일까지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제한을 당한 이런 업체들의 경영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국세청이 이달로 다가온, 그러니까 정확하게 7월 26일이 만기인데요. 네. 7월 26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더 연기한 7월 26일까지 이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영세업체 또 실적이 이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은 업체 여기 한 3만 명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는 그대로 받더라도 보통 부가세 신고와 동시에 부가세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그 납부 기간을 한 달을 더 연장해 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달을 더 연장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9월 말까지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이 대상은 현재 지금 이 본인들은 일단 알고 있을 거예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대상이 중소벤처부에 의해서 지정이 된 업체들이나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에 정부의 영업 정지 조처나 집합 금지 조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업체 중에서 소규모 업체들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본인이 확인이 안 되면 국세청에 전화를 해보나 인터넷 사이트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 대상자가 약 43만 명이거든요. 전체 지금 부가세를 이번에 내야 되는 사람들 일반 과세자가 484만 명, 법인 사업자가 108만 명인데 그중 43만 명은 이 2달 더 연기해 준다. 이게 조처가 오늘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에게 부가세 납부를 연기하도록 하고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이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그 세금 행정에서 지금 발빠른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세금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 지연 과태료가 상당히 높고 또 그 끝까지 추적을 당하기 때문에 네. 세금을 꼭 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부는 지난해 2020년 초반부터 이 부가세 자체를 많이 연기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지금 세수가 많이 늘어난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는 착시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내야 될 세금, 이 세금을 연기해 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세금이 더 많이 징수되는 것처럼 그렇게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세율이 올라간 건 없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올해 경우에도 2달을 연기해 주겠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에 부가세는 자기가 받는 것도 있지만 내는 것도 있습니다.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는 어떤 경제 거래가 있을 때마다 내는 것이기 때문에 받고 내는 양 측면이 있는데 본인이 받아야 될 것 중에서 일부 못 받은 이런 환급금 이것을 국세청이 사후 정산을 해서 주는데 이 속도를 대폭 앞당기겠다. 네. 뭐 이것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기업들, 영세 사업자들의 세정상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세정 지원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우리 기업들, 자영업자들에게 어느 정도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세금이 당장에 지금 세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 세금 부도를 내게 되면 그에 따른 신용도 하락이라든지 또는 과태료 이런 것이 굉장히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달 연기해 주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금 오늘 정부가 또 거리두기를 4단계로 더 높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14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번 조처는 지난 1분기, 2분기, 상반기 조치이긴 하지만은 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돈을 항상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 마감 기간에 점에서 확보를 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처와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흑자 도산할 수가 있고 실제로는 돈을 낼 수도 있는데 갑자기 돈이 흐름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만약에 이게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네. 정부가세를 제때 내기가 어렵다 할 경우에는 현행 세정상 세무서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했을 경우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까 네.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을 대리 주차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택배를 세대 배달해달라 이렇게 경비 업무 외에 일을 시키게 될 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뭐 아파트 주민 갑질 논란도 있어 왔고 경비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최근에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제 과로사를 당한다든가 또는 갑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해서 비관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부가 국토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네.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그동안 좀 시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 경비들이 어디까지의 일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네. 공동주택관리법상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네. 경비법상에는 경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이 관리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약자인 어린 이 경비 입장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또는 입주자 대표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 이 벨리트 파킹. 그러니까 술 네. 먹고 들어오면 네. 아파트 입구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거나 경비들한테 주차를 대신하라. 이렇게 사실상 명령조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경비 업무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과로로 또는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아파트 경비가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적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서 하게 되면 그것은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위법을 하게 되면 1천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또 경비 관리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면허가 취소되는 근데 10월 21일부터 조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경비가 할 수도 있는 일,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경비에게 시킬 수도 있는 일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경비하는 일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공동 청소를 하기 위해서 환경 정리를 한다. 네. 그다음에 분리 배출에 정리 단속을 한다. 그다음에 아파트에 잘못 주차돼 있는 것을 정돈하기 위해서 주차 관리를 한다. 뭐 물품 관리를 한다. 이런 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네. 된다가 아니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의 계약에서 할 수도 있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자, 이제 수리를 경비한테 대신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전기가 나갔다. 복도가 좀 잘못됐다 했을 때 수리를 시키는 일. 그다음에 특히 아파트 경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이 각종 동의서 진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정부에 탄원서 같은 거 낼 때라든지 각 그 세대주들의 동의를 받아오고 그러는데 이것을 경비원들을 시키다 보니까 경비 업무가 굉장히 과중이 되고 네. 또 세대주들을 만나기도 어렵고요.
이제 그 밖에 이제 대리 주차 절대 안 되고요. 발렛 주차도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 시행령이 고시가 됐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어떤 경우에도 아파트 경비원에게 시키면 처벌받게 됩니다. 네, 자, 모쪼록 이 경비원들의 좀 경비 업무가 명확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 바이오 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K바이오 랩허브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 바이오 랩허브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름이 좀 영어로 되어 네. 있으니까 생경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입니다. 랩이라는 것은 레볼레토리, 실험실이라는 뜻이고요. 허브는 그 중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K바이오,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바이오의 백신이라든지 기초 어떤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 특히 신약 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특정 단지를 모아놓고 그 기업체들이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와서 충분하게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입주도 시켜주고 주위에 많은 연구소들을 만들어서 지금 그래픽 그림에서 보다시피 저 오른쪽 끝에 이제 입주업체들 사무소가 있고 네. 그 사무소들이 왼쪽 또는 뒤쪽에 있는 각종 연구동, 실험동을 이용해 가면서 직접 어떤 새로운 제약 바이오를 개발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이 금융 자본이 같이 가세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을 때는 각 바이오의 랩들의 성능을 비교해서 많은 투자 자금이 집중적으로 몰려들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 모델이 지금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K바이오 모델이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왔어요. 네. 모더나라를 해서 요즘 이 코로나 백신에서 백신, 저 RNA 방식을 네. mRNA 방식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는데 이게 자그마한 중소기업이에요. MIT 대학의 교수들이 만든 건데 여기 미국 보스턴에 가면요, 랩 센트럴, 그러니까 이름이 실험실 중심이다라는 뜻인데 거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경쟁하는 와중에 자그마한 기업이지만 모더나가 신기술을 개발했고 또 모더나가 여러 자금을 받아서 그 결과로 그 mRNA라는 세계 최첨단의 네.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모델을 따서 올 초부터 우리도 랩허브를 만들겠다 해서 3,400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서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우리한테 유치하겠다. 그래서 12군데가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네. 12군데 중에서 5개가 기중 나은 것으로 해서 지금 선발이 됐는데요. 그중 한 곳을 정부가 선정을 해서 곧 발표합니다. 자, 각각 좀 특성을 보면요. 지금 인천에는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 셀트리오라든지 삼성 바이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충북, 오송, 거기는 우리나라 많은 이 여러 가지 식약 관련, 의학 관련 단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대전, 또 부산 옆에 있는 양산,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전라남도에 있는 화순 지역인데 저기가 이제 백신 특구예요. 뭐 5군데 다 훌륭한 지역인데 네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는 그중에 하나를 꼽습니다만은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도 기업체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저 시설이나 저 인프라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술을 좀 점프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어느 곳이 선정될지도 좀 지켜봐야 네. 되겠군요. 네, 네,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